안녕하세요, 루트9입니다.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가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놀라운 카메라 성능과 매끈하게 빠진 매트 글래스와 또 거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새로운 컬러들에 또 한번 애플은 많은 유저들에게 행복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관한 루머와 정보가 취합되어서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biggest news in iPad since the iPad. 2015년 9월에 애플의 가을 이벤트에서 9.7인치와 12.9인치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는 A9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높은 가격 등의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플 펜슬과 키보드가 지원되고 실제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면서 특히 값비싸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디지타이저를 사는 것보다 아이패드 프로를 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웬만한 넷북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사용자 경험이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전문가 이외에도 높은 성능에 목마른 유저들의 입맛을 채우기에 충분했고, 특히 핸드 드로잉 작업을 하는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 매장에 방문했을 때 12.9인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주는 새로운 경험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시원한 대형 화면이 주는 청량감은 맥북의 서브 모니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세대가 공개되고 약 600일 후인 2017년 6월 애플 WWDC 키노트에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사이즈가 정렬된 10.5인치와 12.9인치의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새로운 애플의 A10 퓨전 칩을 장착하고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1세대와 외관상의 변화가 크게 없어서 초기에는 마이너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손그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입소문은 바로 프로모션 기능이었습니다. 프로모션 기능은 최대 주사율을 120Hz까지 지원해주는 기능인데, 주사율이 높은 디스플레이는 특히 동영상 시청이나 디지타이저 드로잉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반인들보다 색이나 선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손맛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트루톤 기능까지 지원해주면서 눈의 피로도를 현저히 줄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던 많은 분들이 디지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2배가 넘는 가격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시장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주었고, 놀이용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저렴한 태블릿, 아이폰 사용자나 프로페셔널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패드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일 후 2018년 애플은 9월 행사를 진행한 지 약 한 달 후에 10월 특별 행사를 또 한 번 개최합니다. 2018년 10월 특별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아이패드 프로 3세대였습니다. 제가 여태껏 팀쿡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팀쿡이 이렇게 흥분한 상태가 있었나 싶었었는데요. No one else is even close.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we've sold more iPads in the last year than the entire notebook lineup of all of the biggest notebook manufacturers. 아니나 다를까 키노트를 넘기는 그의 손에 들려진 클리커가 눌려진 순간 아이패드의 판매량과 글로벌 노트북 판매량 비교 도식은 아이패드가 이미 넷북을 넘어서 노트북 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새로운 A12 바이오닉 칩을 가지고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모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슬림한 베젤과 엣지 투 엣지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홈 버튼이 사라졌으며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이폰 XS의 스타일을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플랫해진 알루미늄 바디와 라운드 형태의 모서리 엣지는 마치 아이폰 SE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2세대의 핵심이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기술이었다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핵심은 페이스 리프팅된 새로운 디자인과 웬만한 노트북을 능가하는 빠른 속도와 향상된 애플 펜슬 2세대 USB-C로 전환된 케이블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누가 봐도 완벽에 가까운 최고 수준의 태블릿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배송이 시작되고 일부 사용자들의 아이패드에서 휘어짐 현상이 나타나는 일명 밴드 게이트
이벤트가 터지면서 구매를 망설이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애플이 이 현상이 결함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프로 3세대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휨 현상을 확인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잠재 고객들을 더욱 관망하게 만들면서 이제 10월이 다가오니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대한 루머 정보는 무엇보다 높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시장의 루머와 제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차기작은 애플의 최신 프로세서인 A13 바이오닉을 탑재하고 출시가 되며 최대 12GB 램이 탑재되며 크기는 전작과 동일한 11인치와 12.9인치로 출시가 되며 외장의 변화는 3세대를 유지해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폰 프로와 같은 3개의 렌즈를 장착하고 3D 센싱 기술이 탑재된 TOF 모듈이 들어간 렌즈가 탑재될 예정이며 TOF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공급을 합니다. TOF 모듈 자체는 LG 이노텍이 공급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공개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 적용된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와 OLED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패드 역사상 처음으로 OLED를 적용하는 태블릿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이패드 패널 공급사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7세대에 들어가는 LCD 패널은 기존 공급망인 대한민국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그리고 일본 샤프에서 10.2인치 LCD 패널을 공급합니다. 이 3사는 기존 아이패드 9.7인치 디스플레이 모델에 LCD 패널을 공급하던 업체였고 올해 애플은 그 공급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BOE와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아이패드 10.2인치용 패널 생산을 시작했지만 LCD 기술의 세계 최고 선두를 달렸었던 일본이죠. 일본의 샤프는 애플 품질 인증에 문제가 있어서 샤프사의 패널은 8월부터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LG 디스플레이와 샤프가 옥사이드 TFT 기반의 LCD를 공급하고 있고 제가 애플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추천드렸던 아니 지금까지도 강추드리는 제품이죠.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전량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XS, XS 맥스의 OLED를 전량 공급했었습니다. 다만 2018년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OLED 라인을 증설했던 삼성은 애플이 주문량을 예상치보다 20% 수준으로 줄이면서 문제에 직면했고 애플은 위약금 규모로 업계 최대 규모인 약 9천억 원을 물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는 이미 사형 산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미 OLED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약 2년에 걸쳐서 총 10조 원을 투자해서 충남 아산에 애플 OLED 전용 생산 라인 A3 공장을 증설했는데 막상 2018년 아이폰의 주문은 떨어졌고 올해 아이폰에는 LG, BOE가 가세함에 따라서 특히 LG와의 신경전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과 LG가 OLED만 나오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의 최대 파트너인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리기판 OLED에 방막인 캡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OLED 패널을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 디스플레이 적용에 관해서 애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애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애플이 가장 탐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의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인데요. 애플은 2021년 출시를 목표로 아이패드 미니 프로 버전의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삼성, LG, BOE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OLED가 채택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는 기존과 같은 4개의 스피커, USB-C 포트, 애플 펜슬 충전기와 기존 애플 펜슬 2세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개의 카메라 적용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사실 대부분 유저들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이를 강화하는 이유는 TOF 모듈과 함께 극강의 AR 성능을 통해서 증강현실 경험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하고 또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의 경우에는 DSLR로 사진을 찍고 아이패드에서 확인 및 전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슈머 그룹의 새로운 사진과 영상 촬영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패드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무겁고 많이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본 그 사이즈 그대로 담아가는 맛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삼각대 등에 설치해서 촬영을 하면 아이패드는 복잡한 기기들과 달리 프로페셔널 카메라에 있는 외장 모니터만 남는 것 같은 간결함이 있습니다. 또 촬영 후에는 전송할 필요 없이 사진과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경험을 프로슈머 그룹에 전하고자 3개의 렌즈 장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시 일정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올해 10월 특별 이벤트
가 아니라 내년 3월경을 출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0월 특별 이벤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4세대는 특별 행사가 열리더라도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지난 8년 동안 6번의 10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아이패드가 언급된 적은 딱 3번이었습니다. 10월 특별 행사에 대한 내용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10월 특별 행사가 열린다면 무엇보다 애플 TV 플러스의 주무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11월 1일부터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열리고 제품이 보여진다면 어떤 제품이 보여질까요? 다음 소식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9 채널 구독을 하시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IT 업계 최고급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